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약한 나부성 김민경 약사입니다. 오늘 29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해표제를 하겠습니다. 해표제가 뭐냐면 딱 한마디로 감기약이에요. 감기약인데 왜 중요하냐? 감기에 대한 개념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볼까요? 다음. 자, 해표제라고 하는 것은 표증을 완화하는 처방이다. 완화하는 처방이다. 자, 그 표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감기를 말합니다. 알았죠? 중요한 말이야. 표증이란 감염증 초기에 나타나는 오한, 두통, 신체통, 발열 등의 증후를 말하는데 이 시기에는 발환시켜 열을 강화하는 방법이 유효하다는 점에서 특별히 구별된다.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요. 자, 감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 하나는 체내 에너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 감기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감염증 초기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서 상기도 감염이 나타나서 생긴 감기도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모르는 감기인 거야. 자,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감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바이러스, 세균에 의해서 상기도에 감염돼가 그걸로 해서 열이 나고 목이 붓고 기침하고 머리가 아프고 콧물 질질 나고 누렁코 나고, 오 그래 감기야. 그래서 감기약을 쓰지. 해열제 쓰고 항히스타민 쓰고 항생제 쓰고 더하면 스테로이드 쓰고 기관지 확장제 쓰고 쓴단 말이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기의 기본을 알고 가셔야 돼. 감기라고 하는 것은 체내에 에너지가 이만큼 있을 경우에 이게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몸에선 무슨 반응을 하게 되냐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교차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자, 우리 배웠어요. 생리학 시간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찰신경에 대해서 배웠지만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보다 약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교감신경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그래야 안 죽거든.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감기, 즉 에너지 상태가 떨어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과로를 했다든가 찬바람을 쐈다든가 찬 걸 많이 처먹었다든가 아니면은 에어컨 바람을 쐈다든가 잠을 많이 못 자갖고 기운이 막 많이 빠졌다든가 이럴 경우에 내가 생산하는, 우리 몸은 시간당 생산하는 에너지 양이 정해져 있죠. 사람마다 발전 용량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발전 용량보다 더 많은 열 손실을 발생하게 되면, 즉 에너지 손실을 발생하게 되면 몸에서는 비상을 선언을 합니다. 이 비상이 선언될 때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교차를 하게 돼요. 그래갖고 교감신경이 우위를 점하게 되는데, 교감신경이 우위를 점하면 어떻게 되냐면 부교감신경에 관련된 기능들을 줄입니다.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소화 상태. 그래서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체하는 게 같이 아주 잘 오게 되죠. 식욕도 떨어지게 되고 소화도 안 되게 되고, 심하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라거나 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감기거든요. 위장을 움직이지 않게 해서 위장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몸의 에너지 비축 쪽으로 돌려버려요. 그리고 피부 쪽으로 가는 혈관을 닫습니다. 한선도 닫겠죠. 피부 쪽에서 체열이 밖으로 나가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비축 에너지를 다시 늘려놓겠지. 그래갖고 피부 쪽에 있는 혈관을 닫아요. 그때 무슨 증상이 나타나? 오한이 드는 거야. 오한. 피부 쪽에 있는 혈관이 닫히게 되면 혈액이 몸 안쪽으로만 모이겠죠. 그래서 얼굴이 벌게지면서 열이 나기 시작을 해. 그러면 두통도 오거든. 그게 발열, 두통입니다. 오한, 두통, 발열이 그래서 나타나게 돼요. 무슨 작용? 몸의 에너지가 일정 수준 이상 밖으로 나가버려갖고 이걸 더 나가면 내가 돼질 것 같으니까 돼지지 않게 하려고 열이 나가는 걸 막기 시작해. 그리고 뭘 하겠어? 불을 떼기 시작하겠지. 몸의 에너지 생산량을 늘린다고. 자, 외부로 나가는 열 방산을 막았어. 그리고 속에서 불을 떼기 시작해. 어떻게 돼? 고열로 가는 거지. 38도, 39도 막 올라가서 4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제 이해했어. 그래. 몸의 에너지량이 줄어서 몸의 에너지에 밖으로 나가는 걸 막으려고 한선과 피부 쪽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닫아버려. 그리고 나서 보온을 시켰겠네. 나가지 않게 보온을 시켰어. 보온시킨 상태에서 안에서 불을 막 떼기 시작을 해. 온도를 올리려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찬 거를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은 계속 에너지가 밖으로 새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몸에 있는 단열을 시키고 불을 계속 떼는 거야.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을 땐 절대로 찬 걸 먹으면 안 됩니다. 이해했죠? 그리고 체표면에 열이 밖으로 빠진다고 몸이 느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불을 덮고 따뜻하게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몸에 열이 일정 수준 이상 비축이 됐다는 신호를 뭘로 받아들이냐면 땀입니다. 땀이 나기 시작하면 몸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다 찼어. 야 비축 에너지 다 찼네. 야 비상 끝. 야 위장 움직여. 야 피부 쪽으로 혈액 좀 보내고 야 됐어. 야 얼굴 야 심장하고 간하고 폐로 보냈던 혈액을 간은 빠진다. 심장하고 폐 쪽으로 보냈던 혈액을 내장으로도 보내고 저기 팔다리 쪽으로 좀 보내봐. 이제 비상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기가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만약 찬 걸 먹고 계속 과로하면서 무리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열이 계속 나기 시작하면서 열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발생을 합니다. 염증 반응이 발생을 하게 되면 상기도 쪽으로 염증 반응이 발생을 하겠지. 코 쪽으로도 발생을 하고 목으로도 발생을 한단 말이야. 그걸로 뭐가 세균이 들어가죠. 그때 2차 감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 2차 감염으로 상기도 감염으로 가서 목이 아프기 시작하고 심하게 붓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상기도 감염으로 폐 쪽으로 농이 넘어가서 기침을 하기 시작하고 기관지염이 발생을 하게 되고 코에서는 인후 쪽에 염증이 발생하니까 부비강염이라든가 이런 것도 발생할 수도 있고 비강에 염증이 발생하니까 누런코가 나오겠지. 그게 심해지면 중이염도 생기는 거고. 물론 시작이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으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맞아. 하지만 감기의 대부분의 경우는 체열이 소실됐을 때 나타납니다. 체열이 소실됐을 때. 물론 나쁜 걸 많이 주워 먹어서 술 많이 주워 먹고 고기 많이 주워 먹고 영양 불균형 이빠이 만들어 갖고 몸에 염증 상황을 만들어서 감기에 올리도 해요. 그래.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몸의 기본적인 에너지 상태가 낮아졌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써버렸거나 이때 감기가 발생을 합니다. 다 했어. 다 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감기가 걸렸을 때, 즉 몸의 에너지가 과하게 소모됐을 경우에는 우선 쉬고 찬 거 먹지 말고 절대 과식하지 말고 TV 보지 말고 핸드폰 보지 말고 자야지. 따뜻하게 하고. 이해했죠? 되게 중요한 거야. 자, 표증을 치유하기 위해선 적당한 발현이 필요한데 상태에 따라서 발환시키는 정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발환법을 쓴다. 그래갖고 발환을 시키는 약을 쓴다고. 그게 대표적인 게 뭐죠? 마황, 갈근, 개지, 갈근탕, 마황탕, 개지탕 그거야. 다음 볼까요? 왜 발환을 시킨다고 했죠? 발환을 해야 땀이 나야 몸에서 에너지가 이제 어느 정도 찼구나. 비상 상황 해제해도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래야 혈관이 열리거든. 혈관이 열리지 않게 되면 근육통이 계속 온다고. 계속 춥고 근육통이 오고 대가리 막 깨질 것 같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땀을 내게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대비를 하면 표한, 그러니까 풍한표증이 있고 풍한표증이 풍열표증이 있어. 뭔 소린지 몰라도 돼. 그냥 표한은 에너지가 다 밖으로 빠져서 추워진 거. 표열은 세균 바이러스로 인해 갖고 상기도에 감염된 거를 말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표열로 시작할 수, 즉 처음부터 상기도 감염으로 시작할 수도 있겠지. 그걸 표열이라고 하고 처음에는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나타난 오한, 두통, 발열은 표한이라고 하는 거야. 물론 표한인 상태를 제대로 치료하고 가속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 표열로 간다고 했잖아. 그러면 표열일 경우에는 어떻게? 항생제 써야지. 염증약 써야지. 요 부분이 아주 약하죠. 한방에서는.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별거 없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은교산 그거밖에 없어. 솔직히 말해서 은교산밖에 없어. 갈근탄수 쓰고 다 쓴다고 다 은교산밖에 없어. 솔직히 말해서 은교산밖에. 표열에는.
근데 표열에 응교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 응교산을 쓰지만 항약 있으면 되지. 병원 가서 처방 받으면 되잖아. 중요한 건 요거 표환에 관련된 건 양약 없어요. 한 가지 있다. 슈도에페드린 제제.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했지? 몸의 비상 상황을 정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에너지 상태를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약을 써야 돼. 그래서 감기약에 보약이 들어갑니다. 왜? 몸의 에너지 수준을 높여갖고 대사 기능을 높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기운이 나지. 기운이 나야 에너지가 찰 거 아니야. 그래서 보약을 들어가요. 체력이 약한 상태가 되면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중요한 거. 원래 에너지 양이 적은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만 무리하면 감기가 걸린다고 시름시름 알아 자꾸. 조금만 무리하거나 조금만 어디 갔다 와도 몸살기가 있네. 머리가 아프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몸이 약해서 에너지 양 생산량이 적어서 기본 발전량이 적어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그걸 늘리는 게 뭐야? 그게 보약이거든. 그래서 보약을 사용을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보약이 감기약에 들어가요. 인삼패독산에도 들어가고 쌍화탕에도 들어가고 그죠? 쌍화탕은 감기약이라고 하긴 않고 쌍화탕 자체는 왜 감기약을 쌍화탕 왜 먹어요? 쌍화탕 감기약 아니에요. 쌍화탕은 보약입니다. 기혈쌍보제입니다. 기혈쌍보제. 쌍화탕엔 감기약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쌍화탕 왜 먹어? 먹으면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먹으면 좋아지니까 쌍화탕을 찾거든. 이유는 보약이라서 그렇습니다. 몸의 체력을 높여주고 몸을 덮여주는 효과가 있어. 그래서 쌍화탕을 먹으면 감기가 빨리 낫는 거예요. 오케이? 아우 쉬워. 다 알아버렸네. 그래갖고 개지탕에 작약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마왕탕은 다음 할 때 하지 뭐. 신약해법법. 그래서 신혼해법은 표환치료제고 신약해법은 표혈치료제인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래갖고 무슨 신혼해법은 표환인데 오한이 있어야 되는데 신약해법 쓰려면 오한이 있으면 안 돼. 이런 거 안 따지는 거야. 뭘 그걸 따지고 있어. 알지? 신약해법은 그냥 감염된 거야. 신혼해법은 에너지 떨어진 거야. 끝. 다음 볼까요? 각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해표제는 신혼해표약, 신양해표약을 주로 돼 있는데 헷갈릴 필요 절대로 없어. 신혼해표약은 뭐야? 추워서 쓰는 거.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해야겠네. 신양해표약은 뭐야? 염증 치료제겠네. 항생제 계열이라고 생각하면 끝이야 그냥. 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중요한 게 있어. 여기에 원래가 구성되면 원래가 내 친구가 원래인데 기허, 혈허, 음허, 양허 등 허증 체질인 사람이 감기가 걸리게 되면 몸이 약한 사람이 감기가 걸리게 되면은 감기약에다가 보약을 같이 쓰라 뜻이요. 이해했지? 왜냐하면 감기가 걸리는 건 몸이 약해서 에너지가 적어져서 생긴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걸 높이는 걸 써야겠지. 그래서 보약을 쓰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해표제의 경우 다음과 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요해요. 이것도 알아야 돼. 해표제는 이건 넘어가. 자, 복용 후에는 적당히 발환을 시킬 필요가 있고 왜? 발환을 해야 즉 땀이 나는 상황이 돼야 몸에서 비상 상황을 해지한다 그랬잖아. 복용량 횟수를 잘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발환을 촉진하는 보조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게 뭐냐면 이불 쓰고 따뜻하게 있으라고. 히터 들고 따뜻하게 있고 몸에 방에 있는 창문 닫아서 찬바람 안 들어오게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바람 과다에 의해 전기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표제라고 하는 거는 발환을 시킨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갖고 피부에 있는 땅구멍을 열어요. 근데 땅구멍을 열어서 기운이 있는 사람은 땅구멍을 열면 개운하네. 땀이 나니까 몸이 좀 풀리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데 기운이 없는 사람을 땀을 너무 많이 열게 되면 땀을 열갖고 맹해져. 감기 기운은 나아졌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땀은 질질 나고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그 땀 때문에 다시 한기가 듭니다. 그래서 감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고. 그게 기운 없는 사람이 그래. 그래서 발환 과다에 의해서 전기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뜻은 뭐냐면 기운 없는 사람을 너무 땀을 많이 나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기운 없는 사람한테 마왕탕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갈근탕 써도 이러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개지탕이 있는 거야. 그래서 기운이 없는 사람이 감기가 걸렸을 때는 그래서 개지탕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운 없는 사람이 감기 걸렸을 때는 그래서 그 마왕탕은 나도 잘 안 쓰지만 그 기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거든. 그래갖고 마왕탕하고 개지탕을 섞어놓은 게 갈근탕이거든. 두 개 이렇게 섞은 거야. 그냥 두 개 섞은 건데
그러면 갈근탕을 써도 기운이 너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땀을 너무 질질 흘리다가 기운이 빠진단 말이야. 그때 뭐 써? 그때 쌍화탕 쓰는 거야. 그래서 그때 쌍화탕 쓰는 거야. 그래서 쌍화탕이 있는 거지. 온다는 시기에는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안 되니까 좀 덜 쓰고 추울 때는 좀 많이 쓰라 뭐 그 뜻이요. 소아 노인 허약자한테는 땀 많이 나면 안 되니까는 쌍화탕 써. 쌍화탕. 게지탕은 잘 안 나. 근데 아주 많이 기운이 없기 전엔 갈근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체력이 너무 약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갈근탕 말고 쌍화탕을 쓰는데 뭘로 구별해요? 먹어보면 알아. 갈근탕을 먹었는데 약간 땀이 너무 많이 나. 땀이 왜 이렇게 바로 쌍화탕 줘야 돼. 쌍화탕. 알았지? 자, 다음. 그래서 신혼해표라는 것은 신혼 매우면서 따뜻한 약재를 써갖고 해표시킨다는 뜻이거든. 그래갖고 표한증에 쓰겠지. 표한을 없앨 때 쓰는데 그래서 표한은 아까 얘기했지. 에너지가 찌그진 상태. 근데 여기서 표한이 두 가지로 나뉘어. 표실과 표허.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한 개도 없고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무한이냐 자한이냐 무한인지 자한인지 어떻게 찾아. 몰라. 옛날에 막 그랬다고 상한나무 배울 때 땀이 나니 안 나는지 계속 물어봐야 된대. 그거 어떻게 몰라도 되고 표실과 표허의 구분점은 무자를 딱 자르지 않습니다. 못 잘라요. 누구는 표실이고 누구는 표라고 나는 표허예요. 나는 표실 이렇게 써있나. 안 그래. 기운이 있고 없고요. 왜냐면 원래 평상시에 건강했던 사람도 체력이 뭔 일이 생겨서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 과로를 되게 많이 하고 아니면 설사병 걸려갖고 체력이 다 빠졌어. 그러면 표허로 가는 거야. 그냥 표허로. 체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체력이 있는 사람인 경우는 표실이라고 하고요. 체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냥 표허로 얘기하면 돼. 이 뒤에 거 몰라도 돼. 자, 다음 볼까요? 그래갖고 표실과 표에 따라서 이런 왜냐면 표실이다가 표허로도 갈 수 있고 표한이다가 표열로 갈 수도 있단 말이야. 뭐 그런 얘기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지. 왜 그런지 이해했지 이제? 너무 쉬워. 표한에서는 체표의 혈관 수축. 왜? 열이 나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한 손을 펴서 왜? 열이 나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 이거를 표한에서는 막는단 말이야. 열의 방사를 막아. 왜? 열이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면 돼질 것 같거든. 그래서 그래. 그래서 체표혈관을 확장하여 강한 발현작용을 나타내는 해표제를 쓴다. 이런 뜻이에요. 몇 분이요? 24분. 자, 다음 볼까요? 그래서 신혼해표제는 신혼해표약을 주로 하고 지혜평천약을 배합한다. 왜일까 이게? 자, 몸 안에 체표에 있는 혈관을 닫는다 그랬지. 체표에 있는 혈관을 닫고 한선을 닫게 돼. 그럼 물이 갈 데가 없어. 물이 갈 데가 없다고. 그럼 물이 갈 데가 없으면 물이 안에 고이겠네? 그럼 어디로 나오냐면 코하고 기관지로 나와.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맑은 콧물이 징 나고 맑은 가래가 나면서 기침을 하는 거야. 그러면 지혜평천약을 어디서 봤을까요? 맞아. 이기재 할 때 했어. 이기재 할 때 나와. 왜 나와? 지혜평천약이. 지혜평천약이 왜 이기재 할 때 나오냐면 폐 쪽에 수분이 제대로 왔다 갔다 하질 못하게 되면 폐 안에 수분이 고입니다. 그걸로 해서 기침을 하게 되거든요. 담이 생긴단 말이야. 담. 배웠지? 담. 수분의 이동 장애가 생기면 담이 생긴단 말이야. 그 담이 폐에 생기면 어떻게 돼? 기침을 하고 가래가 생긴다고. 그래서 그러면 물질 이동 장애가 아까 말한 단순히 기체에 의해서만 나타날까? 아니거든. 체표에 있는 혈관을 닫고 한선을 닫아버리게 되면 몸에 있는 물질 이동이 막혀요. 딱 막힌단 말이야. 그게 어디로 가? 폐로 오거든. 그래서 지혜평천약을 같이 쓰는 거예요. 오케이? 너무 쉽네. 표허에 대해서는 발안을 약하게 해야 돼. 약하게. 발안을 경도로 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갖고 발안을 강하게 하지 않는 계지를 쓰는 겁니다. 계지. 풍습의 표증에는 이습약을 쓴다. 풍습의 표증이 뭐냐면 몸살 나는 걸 말해요. 감기 걸렸을 때 아까 말했지? 체표에 있는 혈관을 닫고 한선을 단다 그랬어. 물론 폐 쪽으로도 물이 나오고 코로도 물이 나오는데 이게 어디로 가냐면 관절로도 가. 쑤셔. 몸살이 오지게 나갖고 두들겨 맞은 것 같이 아프단 말이야. 왜? 관절로 물이 고인 거야. 그걸 풍습이라고 해요. 풍습. 그래서 거풍습제를 사용합니다. 거풍습제의 대표적인 게 강활, 독활 뭐 이런 거. 우리 조인스나 뭐 이런 데 들어있는 거 있죠? 위령선, 세신, 강활, 독활. 그게 거풍습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써요. 관절에 물 빼는 거야. 신혼해표약은 느르륵인데 마황, 짱, 계집, 잘 들어. 나머지 쭉
방풍 뭐 수인데 제일 중요한 건 마왕하고 계지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지. 표에는 계지하고 작약 생강을 주로 해. 이유 이게 있죠. 기운 있는 사람 마왕 계지 쓰고 기운 없는 사람 계지 작약 생강을 쓴다. 지혜평청량은 얘기했고 거풍 이습제 창출 의인을 쓰는데 창출이 더 잘 듣습니다. 창출보단 근데 다른 거 더 쓰지. 뭐 독활이나 여기 보면 여기 방풍 있어. 강활. 여기 신혼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형계 방풍 강활 여기다 쓰면 잘 들어. 이거 거풍습에 잘 들어. 됐죠? 자, 그래서 기변 처방은 마왕탕 계지탕이 있는데 섞은 갈근탕이 있다. 자, 다음 신양의 표현. 신양의 표현 간단합니다. 감염에 의해서 쓰는 거야. 감염. 다른 거 안 봐도 돼. 몸에 감염으로 인해서 나타난 두통, 인후통, 고열에 쓴다. 항생제. 자, 다음. 그래갖고 은교산을 쓰는 거지. 은교산이 뭐야? 금우나 연교등 항생제입니다. 금우나 연교. 제일 잘 들어. 엄청 잘 듣는 거야. 나머지 뭐 이렇게 신양의 표약, 신양의 표약이 있고 신혼의 표약이도 겹치는데 이거 뭐지? 아우 이거 존나 헷갈릴 필요 한 개도 없어. 그냥 감염증 치료제로 쓴 거야. 오케이? 자, 다음. 자, 이제 감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다 잡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로 알게 된 거예요. 다음에는 감기약 처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이바이.